그날 밤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했지만 그 고요 속엔 오래된 균열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해가 서쪽 담벼락 아래로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골목 끝 작은 단독주택에 노을이 스며들며 벽돌의 색이 붉게 물들었다. 바람은 얇고 차가웠고 담벼락 밑엔 낙엽이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고 그 집엔 노부부가 살았다. 남편은 낡은 안경 너머로 신문을 읽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며 소리를 들었다. 작은 냄비에서 끓는 물방울이 톡톡 터지며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식탁 위엔 식은 밥 2공기, 그리고 약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약병은 남편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탑처럼 보였다. 아내는 손끝으로 그것을 닦으며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봤다. 서로 말이 없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오래된 다정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유리창 밖의 바람이 살짝 거세지며 부엌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화면에 장남이라는 이름이 떴다. 아내는 반가움에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고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다. 아버지 건강보험은 갱신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어색하게 들렸고 그 뒤로 며칠 사이 그는 자주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엔 단순한 효심이라 믿었지만 하지만 통화 내용은 늘 같았다. 보험사, 병원, 담당 의사, 서류, 그리고 은행. 마치 누군가의 확인 절차처럼 이어졌다. 아내는 전화를 끊은 뒤에도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귀끝에 남은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워서 잠시 동안 그대로 있었다. 며칠 뒤 장남이 집에 찾아왔고 그의 옆에는 양복 차림의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그 남자는 공손한 미소로 자신을 보험 설계사라고 소개했다. 아버님 연세에는 보장 범위를 조금 늘리는 게 좋습니다. 말은 친절했지만 설명이 유난히 길었다. 남편은 이해하려 애쓰듯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식탁 한켠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바라보았다. 서류가 식탁 위에 펼쳐지고 펜이 건네졌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서명했다. 장남이 곁에서 도장을 찍는 손을 도와주었다. 큰놈이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하지. 남편의 말에 아내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서류 한 장이 식탁 위에서 흔들리며 종이 냄새를 남겼다. 그날 함께 온 며느리는 말이 없었고 식탁 옆에서 손가방을 꼭 쥔 채 서 있었다. 눈길은 늘 아래를 향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으며 아내는 그 눈빛이 마음에 남았다. 무언가 알고 있지만 입을 다문 사람의 표정처럼 보였고 그녀는 눈을 들지 않은 채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인사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낡은 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아내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등을 스쳐가는 걸 느꼈다. 며칠 후 남편의 약이 바뀌어 있었다. 약봉지의 색이 다르고 글씨체가 달랐다. 남편은 무심하게 큰놈이 병원 대신 들렀다네. 바뀐 약이라나. 그녀는 알약을 손에 쥐고 오래 바라보았다. 색이 희미하게 다르고 표면이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잠결에 중얼거렸다. 요즘 꿈에 큰놈이 자꾸 보여. 내가 아프면 웃고 있더라.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다. 다음 주 장남이 다시 찾아왔고 손에는 붉은 인주가 묻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추가 계약이에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운 냄새가 스며 있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다시 펜을 들었고 도장이 찍히는 순간 잉크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밤이 깊자 아내는 불을 끄고 홀로 식탁 앞에 앉았다. 서류를 펼치자 보험 수익자 장남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손끝을 떨며 봉투를 접었다. 바람이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커튼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마음 깊숙이 닿았다. 밤은 길어졌고 부엌 시계는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달빛이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들어와 아내는 잠들지 못한 채 부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의 약봉지 그리고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본 적 없었지만 하지만 그날은 손끝이 제멋대로 움직여 종이를 펼치는 소리가 정적을 찢듯이 퍼져나갔다. 보험 수익자 장남. 눈앞의 글자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커튼을 열었다. 창밖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이 있었고 그 불빛이 마치 누군가의 시선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거실불이 켜지고 남편이 잠결에 나온 것이었다. 무슨 일이야, 자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그 말끝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사라졌다. 그녀는 봉투를 서랍 속으로 밀어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손바닥을 감싸쥐었다. 며칠 뒤 장남이 다시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아버님 상태는 좀 어떠세요? 짧은 묻고 긴 침묵이 뒤따랐다. 그녀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괜찮아. 조금 나아지고 있어. 그래요. 그럼 혹시 이번에 병원비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던데요? 그 말이 낯설게 들렸다. 통장을 그에게 맡긴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건 내가. 아, 아버님이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가 서둘러 말을 덧붙였다. 그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무언가 엇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가슴속에서 자라났고 그러나 증거가 없어서 확신할 수 없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녀는 오랫동안 귀를 막고 있었다. 무언가 들리지 않게 하려는 사람처럼 승삼약국의 거절. 그녀는 결국 약봉투를 들고 약국으로 향했다. 이른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약사는 영수증을 살펴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 이름으로는 처방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는 놀라 손에 쥔 약봉투를 내려다보았지만 약봉지의 인쇄 글씨가 낯설었다. 폰트가 다르고 로고의 색이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이름은 똑같았다. 이 약을 어디서 받으셨죠? 약사의 물음에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겨우 입술을 떼었다. 큰아들이 가져왔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약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정식 유통약이 아닙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약봉투가 찢어질 듯 구겨지고 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아래서 흩어지며 공기 중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승사 남편의 변화. 그날 이후 남편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식사를 남기는 날이 많아졌고 밤마다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 조금 쉬면 나을 거야. 그의 손이 유난히 차가웠다. 손등의 혈관이 파랗게 비쳐 있어 아내는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내일은 꼭 가요. 남편은 대답 대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작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어졌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자신의 손끝을 바라봤다. 의심이란 게 이렇게 마음속을 무겁게 만드는 건지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며칠 후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가 꽂혀 있었다. 보험계약 확인서. 그녀는 봉투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봉투 속엔 빽빽한 인쇄물과 함께 노란 스티커 메모가 붙어 있었다. 수익자 변경 완료. 그 글씨가 이상하게 번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서둘러 적은 글씨처럼. 그녀는 문득 서류의 하단을 보았다. 계약자 장남, 피보험자부. 숨이 가빠지며 종이를 쥔 손끝이 차가워졌고 식탁 위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시간이 마치 얼어붙은 듯 주방 시계의 초침만 작게 울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꿈에 큰 놈이 나왔어. 나한테 웃으면서 걱정 말라고 하더군.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편의 말이 위로 같기도 불길한 예언 같기도 했다. 그녀는 이불을 덮어주며 속으로 되뇌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씩 깨지는 거구나.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얇은 커튼을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오래된 마음을 건드리는 듯했다. 그녀는 손끝으로 남편의 머리맡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불안이 이제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겨울밤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다. 거실에 불이 꺼진 채로 시계 초침 소리만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다. 아내는 부엌 문턱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식은 밥 한 그릇과 반쯤 비워진 약병이 있었다. 그때였다. 남편이 손에 숟가락을 든 채로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금속 숟가락이 타일 바닥을 스치며 굴러가고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지만 손끝에 닿은 피부는 놀랄 만큼 차가웠다. 여보,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 속에서 부서져 나갔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골목 끝을 가르며 울렸다. 붉은 빛이 유리창 너머를 스쳐가며 거실을 물들이고 있었다. 남편의 몸이 들것 위로 옮겨질 때 그녀는 손끝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조심히 좀 해주세요. 그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떨려 나왔다. 응급차 안에서 창밖의 거리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시선이 반사된 창유리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 약 때문일까 아니면 내 착각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멈추지 않고 맴돌았다. 새벽이 지나고 회색빛 아침이 병실 창으로 스며들었다. 의사가 다가와 서류를 펼쳐보았고 최근에 약 처방이 바뀐 기록은 없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약봉투를 꺼내 보였다. 이건 큰아들이 받아온 거예요. 병원에서 바꿔줬다고.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건 저희 병원 약이 아닙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이 약은 어디서 온 거지? 의사의 말이 이어졌다. 환자분이 드신 약의 성분이 다릅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건 조제 기록에 없는 약이에요. 그녀는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봤다. 손바닥에 종이의 각이 그대로 느껴졌다. 종이 냄새가 유난히 강하게 올라와 그 냄새가 갑자기 숨을 막히게 만들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하얀 벽에 반사된 자신의 그림자가 비틀려 있었고 머릿속에서 숫자와 단어들이 섞였다. 보험, 계약, 수익자, 처방, 변경. 그 모든 단어가 머릿속을 도는 동안 가슴 속에서 뭔가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장남이 병원에 찾아왔다. 양복 재킷에 먼지가 거의 없었고 그의 얼굴은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어머니 놀라셨죠? 아버지 다행히 큰일은 아니래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그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눈빛이 향하는 곳을 보았다. 남편의 얼굴이 아니라 탁자 위에 놓인 서류와 명세서였다. 이제 걱정 마세요. 보험금 선처리 되면 병원비는 바로 해결돼요. 그 말은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창문 밖에는 하얀 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녹아내려 버렸으며
그 녹은 자국이 천천히 흘러내리듯 그녀의 마음속 불신도 그렇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서류는 제가 처리할게요.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이상하리만큼 오랫동안 귀에 남았다. 며칠이 지나자 병실의 공기에도 무게가 생겼다. 소독약 냄새가 짙었고 그 향이 마치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식이 불분명했다. 손등의 혈관은 파랗게 떠올랐고 산소기계의 초록빛 불이 천천히 깜빡였다. 그 불빛이 천장에 반사되어 마치 파도처럼 벽 위로 흔들렸다. 탁자 위엔 장남이 두고 간 작은 상자가 있었다. 영양제라는 글자가 써져 있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낯익은 흰색 알약이 가지런히 들어있고 그 향은 이전의 약과 똑같았다. 그 향을 맡는 순간 몸속 어딘가가 서늘해졌다. 그녀는 상자를 닫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병원 마당의 나무들이 겨울 바람에 흔들리며 그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쓸쓸하게 들렸다. 그날 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모두 꺼내서 식탁 위에 펼쳐진 종이들을 확인해 봤다. 페이지마다 찍힌 도장은 선명했고 붉은 인주의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계약자 장남, 수익자 동일, 남편의 서명은 불안하게 흔들려 있었고 마지막 줄엔 잉크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종이 위를 손끝으로 따라가며 그동안의 시간을 떠올렸다. 장남이 처음 서류를 가져왔던 날, 아버님을 위한 일이라니까요. 그때의 말투가 귓가에 다시 울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제 울음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건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낯선 고요였다. 새벽녘 전화벨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걸칠 틈도 없이 뛰어나갔다. 병실 문을 열자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울리고 있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붙잡았고 차갑게 식은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그때 한 간호사가 작은 음성을 내뱉었다. 약물 반응이 이상합니다. 기록에 없는 성분이 있어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 말 한 줄이 머릿속을 찢듯이 파고들었다. 기록에 없는 성분. 그건 곧 누군가의 손이 개입했다는 뜻이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병실 문 옆에 장남이 서 있었다.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 커피는 아직 김이 났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편히 쉬셔야죠. 그 말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엔 이상하게 낮고 길고 서늘하게 들렸다. 순간 몸 안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기계음이 멎고 방 안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눈앞의 공기가 일그러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의 불빛은 여느 때보다 희미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약물 반응 다시 검토해야겠어요. 그녀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 한 문장이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제 더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스쳐 들어왔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잠겨 있었다. 그의 호흡은 미세했고 가끔 숨이 멎는 듯 조용했다. 그녀는 침대 곁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고 손끝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온기가 조금이라도 오래 머물길 바라며
그녀는 손을 감싸준 채로 눈을 감았다. 의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약물 검사 결과가 나왔고요. 복용 기록에 없는 약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의사의 입술을 따라 움직여. 그러다 창밖으로 옮겨졌다. 겨울 끝자락의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산란된 빛으로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조용히 물었다. 그 약이 남편을 이렇게 만든 건가요? 의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확인 결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구급차의 사이렌이 멀어졌다가 아주 멀리서 사라졌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녀는 현관 앞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다. 보험 지점, 계약 해지 확인서. 봉투 위에는 장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엔 피보험자 사망 시 유효라는 문장이 작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복사된 서류 몇 장과 은행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고 계좌 명의는 장남의 이름이었다. 손끝이 떨렸고 종이가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뼈마디가 시렸다. 그녀는 한참을 앉아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안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눈물처럼 번졌고 그녀는 서류를 하나씩 찢기 시작했다. 종이의 결이 터지며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천천히 접어 불을 붙였다. 불꽃이 번지며 잉크 냄새가 퍼져나갔다. 창문을 열자 연기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그 향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그녀는 작은 손가방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 대기실에는 흐린 조명이 켜져 있었다. 접수 창구의 유리문 너머로 직원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내밀었다. 이걸 확인해 주세요.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고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묻어나지 않았으며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다. 이건 명의 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이걸 원했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손등에는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은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희미했지만 사라지지 않은 흔적이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발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며칠 후 장남은 경찰에 불려 나왔다. 보험 서류 위조, 명예 도용, 약물 투입 의혹. 뉴스에는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이름이 등장했다. 그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고 화면 속의 얼굴은 낯설었다. 아들인데도 정말 저 얼굴이 내 아이였을까? 그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쳤고 화면 속 그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입술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그 얼굴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소리를 끄자 집안이 고요해졌다. 그 고요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시간은 흘렀고 집 앞 담장 위에는 매화가 피어 있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공기가 조금씩 풀리며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당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 바람 속엔 오래된 기억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식탁을 비추고 있었고 그 위엔 남편의 안경과 오래된 시계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는 아직 그날의 겨울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건 슬픔보다는 감사에 가까웠다. 이제야 남편이 정말 편히 쉬고 있을 거라는 묘한 안도감이 마음속에 고요히 자리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자네에게라는 글씨가 서툴게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내가 조금 늙고 자네가 내 걱정을 너무 할까봐 미리 준비했네. 만약 내가 먼저 가면 그저 편히 보내주게. 자네 곁에서 오래 머물겠지.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부엌 창가에 서서 바람을 느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어왔다. 그 빛이 손등 위에 머물렀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말대로 이제는 편히 보낼게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천천히 흩어졌다. 그리고 부엌 한쪽에서 오래된 시계가 한 번, 또 한 번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집안을 채우며 아주 오래된 숨결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남편이 남긴 온기가 사라진 자리엔 아직 따뜻한 햇살이 머물렀다. 그녀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도 분노도 용서도 담겨 있었다. 그 모든 감정이 섞여 하나의 긴 숨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또 다른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